이곳은 충청북도의 대표적 행정기관인 충북도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인 본관 앞에 서 있습니다. 본관은 일제강점기 1937년 충북도청이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지금도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건물 전면을 감싸고 있는 갈색 타일도 당시에 유행했던 건축 마감재라고 합니다. 충북도청이 신축되던 시기는 일제가 한반도 전역에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각 도에 도청 건물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지어진 건물로는 현재 충북도청, 충남도청 두 곳만이 남아있는데 당시처럼 도청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로는 충북도청 본관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깊은 역사성이 있는 까닭에 2003년에 국가등록문화재 제55호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청주에 충북도청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순종 1년인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도청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북관찰부가 청주에 처음으로 설치된 것인데요.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면서 인근 조치원역이 있던 청주가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청주에 있었던 충북관찰부가 청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 읍성에 있었던 과거 관하 건물을 관찰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청주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온 중앙공원입니다. 1908년 충청북도 관찰부가 충주로부터 청주로 이전하면서 충청북도 관찰부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1937년 충청북도 도청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32년 충청남도 도청이 봉주로부터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 이후 대전이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면서 충청남북도 합병설이 유포되게 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충청북도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청사 신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던 충청북도 도청을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되고, 본래 도청이 있던 이 자리는 청주중앙공원으로 조성되게 됩니다. 충북도청 신축 부지는 본래부터 물이 많아 잉어를 기르고 겨울에 스케이트도 타던 커다란 논으로 잉어뱀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청주 중심지였던 과거 청주읍성 지역, 일본인 상권을 형성하며 번화가였던 혼맛지, 일본인들과 관료들이 많이 살았던 문화동, 우암산의 청주 신사 등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충북도청은 본관과 뒤쪽의 부속동이 임금왕자 형태로 배치되어 지어졌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 습격으로 부속동 등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음에도 본관만은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충북도청 본관은 1959년에 본래 2층에서 3층으로 증축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건축된 관청 건물들은 대부분 현관을 중심으로 대칭적 형태와 평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외관에서 대칭성, 중심성, 정면성을 강조하며 관청 건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충북도청 본관도 이러한 전형을 따라 건설됐죠. 외관은 별다른 장식이 없이 타일로 마감된 벽면과 사각형 창문의 반복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렇듯 단순하고 기능적인 구성은 당시의 모더니즘 양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건물 외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주 출입구 부분입니다. 건물의 갈색 타일과 대비되게 화강석 석재를 사용해서 특징적이고 대칭적인 형태를 구성했습니다.
1층의 현관, 중앙홀, 중앙계단 모두 원형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현관과 중앙홀을 거쳐 중앙계단을 오르면 2층의 지사실로 연결되는데 본관 건물을 지을 당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동선입니다. 이 동선을 따라서 바닥이나 벽, 천정이 다른 부분에 비해 화려하게 장식됐습니다. 이 역시 도지사의 권위를 중시하고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관공서 건물들은 대부분 주출입구와 중앙홀을 중심으로 대칭적 구성을 통해 집중적 권력과 권위를 은연중에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청북도 도청은 지방자치구현의 핵심적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권력의 집중이 아닌 권한의 분산,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지만 지방자치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하는 현재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문화재, 바로 충북도청 본관입니다.